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점까지 5영업일 연속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죠.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 바로 4,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간 단가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굉장히 어렵죠. 다만 5영업일 연속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이 뭐였습니까?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났다? 그게 아니죠. 미국의 관세,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라는 부분의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같이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건 리플, XRP 코인이 떨어진 게 리플의 모멘텀에 손실난 게 아니었다. 전체적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같은 영향권에 같은 영향력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대외적인 이벤트에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있다. 당연히 확실한 반등 구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 부분이 4,000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의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죠. 리플의 모멘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이용 안 하겠다 라고 하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우리가 종이지폐, 동전들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리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왜?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추가적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겠다. 그 부분이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말이 많은데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리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를 했던 거고, 지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도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외적인 이벤트 뭐였습니까?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에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면서 FTA 뭐는 한국이 또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금융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약은 대외적인 이벤트죠. 대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EC는 더 이상 발목을 못 잡고 있는 형국. 그러니까 이 XRP 코인의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SEC는 코인 시장에 발목을 못 잡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것 또한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안으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시국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하나, 미국 연준의장이 기준금리 관련해서 속도를 늦추겠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해당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또 오늘 날짜로는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이라는 거. 소매 판매는 마찬가지로 얼만큼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재 시장의 경제 상황은 좋으니까 금리를 안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와도 안 좋다라는 거. 너무 나쁘게 나와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왜? 판매가 안 된 거니까.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보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들 같이 보면서 복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4,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안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말맞춰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모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또한 같이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 또한 무료고요. 톡방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오늘 날짜도 변동성을 엄청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리플의 각종 지표와 매수량은 증가하고 회복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걸 말합니까? 리플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더욱더 좋아지려면 지표가 좋아야 되고 매수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 변동성을 유도하는 게 누굽니까? 물론 시장이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구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고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조정 구간을 같이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떤 말이냐? 공매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공매도라는 건 뭡니까? 없는 주식을 팔아서 공매도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존재합니다. 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 모두 다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숏 공매도라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 부분이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숏 포지션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숏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공매도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떨어져서 수익을 보고 매수해서 상환하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자,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니플 XRP가 올라왔습니까? 여기 1,500원대, 그전에는 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4,500원에서 5,000원대, 다시 한번 지금은 3,500원에서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공매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먼저 했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추가 매수를 하죠. 왜?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라는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를 추가 공매도를 칩니다. 1,500원대에선 떨어질 거니까 공매도 들어갔다가 2,000원까지 또 올라가. 또 추가 공매도, 3,000원까지 올라가. 또 추가 공매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았던 단가가 바로 5,000원대 라인이었어요. 5,000원대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죠. 그러면 대외적인 이벤트에 발맞춰서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시장이 다 연결되어 움직이니까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겠습니까? 매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고려한다라는 거. 어떤 말이냐? 이들이 추가적인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매입 단가를 낮췄습니다. 낮추고 나서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그들은 바로 매수해서 상환한다. 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들의 손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매수한다는 거. 뭘 합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주식 거래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숏 커버링을 친다라는 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단가를 말합니다.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 또한 빠르게 이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는 게 숏 커버링 단가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 게 공매도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급등한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올라간다. 근데 여기 3,500원부터 4,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끌어올라갈 거니까 우린 여기에서 청산, 숏 커버링을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 부분에 발맞춰서 여기 12월 20일 날짜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이 날이거든요. 자, 이 날짜가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였어요.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 나왔던 뉴스가 과관이었습니다. 자, 그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매도했다.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죠?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12월 20일 날 매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고래가 매도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시장이 끝난 거 아닙니까? 상승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조를 매도했다는 건 누군가는 1조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체결이 되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매매가 일어났다는 건 매도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매수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1조를 매수했다는데 이게 과연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주식으로 치면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블록딜이 일어났다. 이거는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 겁니다. 딜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단가를 넘겼겠지만 1조를 매수했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은 이렇게 그들끼리 손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12월 20일 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단가가 여기였는데 어때요? 지금은 그 단가를 뚫고 올려놓은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왜 그럴까? 당연히 이때 1조를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 고래가 원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숏 커버링.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매매 대응을 했던 그 해지성 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이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도했다라고 해서 따라서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매매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이 뭡니까? 목표가예요?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미국의 SEC 누굽니까?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자,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는 암호화폐 집행부서는 사실상 해체가 됐다. 니플 소송 철회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죠? SEC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소까지도 계속적인 소송전을 벌이면서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SEC, 미국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선되면 나는 SEC 위원장을 잘라낼 거고 확실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내보내면서 확실한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 시장의 수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코인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SEC라는 암호화폐의 저승사자가 이제는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자, 최근에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의 1위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2개월 연기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SEC 행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SEC가 니플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은 소송도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SEC, XRP의 바로 우리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이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호재로 바뀌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월 14일 오늘 나온 뉴스인데 비트코인 일주일째 박스권을 돌입하고 있지만 니플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기준점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 메이저 코인들 또한 그냥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 헛방이죠. 왜? 비트코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알트코인만 움직이냐? 그런 강세 시장은 알트코인 시장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SEC 때문에 묶여왔던 부분들 바로 대표적으로 ETF가 있죠. 이러한 ETF가 조만간 승인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니플 15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자, 지금은 3달러를 이탈했는데 15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XRP의 전략적 준비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이 전략적 자산, 비축 자산이라고 하죠. 비축 자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 겁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비축해란다는 건 비트코인이었는데 니플도 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데 이 부분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미국의 코인 중에 하나인 니플을 같이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을 같이 싣고 있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그 부분도 힘을 같이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니플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니플은 유동성, 폭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패드나우가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들을 통합할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입니다. 근데 이 패드나우와 XRP, 니플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패드나우와 연결되어 있는 1200개의 금융기관들이 니플과 파트너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니플의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분이 안정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지만 니플은 전체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밀접하게 금융시장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XRP, 니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비트코인이 기준점이 되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제왕이 되고 있지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1세대 코인 XRP 코인은 그동안 SEC한테 엄청나게 물려있던 1,000원대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하고 그들이 올라갔던 순위만큼 니플도 이제서야 그 부분은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XRP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니까 여기에서는 확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저점에 잡아서 수익권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수익권이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얼만큼 매도를 비중을 나누어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실한 실시간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씩 판단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니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자금력을 늘릴 수 있을까? 자,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에 대량 매입을 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세가 높아갈 수밖에 없다. 자,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니플을 대량 매입할 수밖에 없냐? 공급 쇼크가 왜 올 수밖에 없냐?
자, 이 부분은 XRP 니플 코인의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틀리겠죠? 해외 송금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해외 송금 테마, 스위프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스위프트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와 니플을 접목시키면 확실한 시장 시간도 절약되면서 수수료도 절약되는 환경을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이 은행권들은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커스터디는 뭐죠?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죠. 이 부분을 니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시장 규모입니다. 니플한테 니플을 맡겨놓으면 니플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준다. 최근에 니플랩스가 업데이트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니플랩스 뭐라고 합니까? 비담보대출 도입을 함께 EU, 유럽에는 ETP가 이미 상장되어 있죠. 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니플 레저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 많이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를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진행했다. 첫 번째,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한 거예요.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9대 은행이 글로벌 9개 은행이 왜 니플을 매매한다고 했을까? 그 부분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코인으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내비쳤고 그 부분에 맞춰서 XRP 니플 코인이 그 부분을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었다는 거.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될 때 니플, XRP로 수수료를 이용한다. 이용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소각됩니다. 소각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현재 시점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매집 구간을 계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또한 해당되는 코인 시장을 굉장히 우호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현재 시점에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공매도가 이용을 하든 매집하는 기관들이 이용을 하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링크만 클릭하시면 상관없으니까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극대화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